사장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카페에 찾아온 그 여자, 김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 앞에 앉았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여기선 아무도 안 쫓아내요. 미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요.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볼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미영 씨는 올해 47입니다. 결혼한 지 22해가 됐어요. 남편 최동우는 49. 중견기업 부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 둘은 대학생이에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삶이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남편은 10년 전부터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미영 씨의 말을 무시하고 가끔은 소리를 질렀어요. 넌 맨날 그 모양이야.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처음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3년 전부터는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전부 관리하고 미영 씨에게는 생활비만 줬어요. 그것도 빠듯하게요. 이번 달 생활비예요. 이게 다야? 이걸로 어떻게 살아? 아꼈어. 네가 펑펑 쓰니까 돈이 없지. 미영 씨는 아끼고 아꼈어요. 자기 옷은 5년째 안 샀습니다. 화장품도 제일 싼 거만 썼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 씨가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어요.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사랑해. 발신자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봤어요. 메시지가 수백 개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행 사진, 호텔 사진, 3년 넘게 만난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뭔 소리야? 할 말 없어. 수진이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야, 그거 그냥 회사 동료야. 오해하지 마. 회사 동료한테 사랑한다고 해? 호텔에서 같이 자? 미영 씨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캡처해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네가 내 폰을 왜 봐?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 바람 피운 게 사생활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나 바람 폈어. 어쩔 건데? 네가 뭘 잘했는데? 미영 씨는 충격받았어요.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수진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날 이해해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2해를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22해 살았으면 뭐해? 넌 변한 게 없잖아. 맨날 똑같아.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혼하자. 난 수진이랑 살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 그리고 집은 내 명이니까 네가 나가. 위자료? 그런 거 없어. 네가 뭘 해줬다고.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22해 동안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런데 뭘 해줬냐고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미영 씨를 미치게 만들기로 한 것 같았어요.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치매 아니야? 네가 예민한 거야. 왜 맨날 피해 의식이야? 미영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남편은 아이들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예민해져서 같이 살기 힘들어. 아빠가 바람핀 거 아니야? 큰아들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어낸 거야.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영 씨의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우리 미영이가 요즘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상한 말하면 너무 믿지 마세요. 친구들도 미영 씨를 이상하게 봤어요. 미영아, 너 요즘 괜찮아? 남편이 걱정하던데. 걱정?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말해? 남편이 너 많이 걱정하더라. 미영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집에 내연녀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회사 후배야. 잠깐 들렀어. 젊은 여자가 미영 씨를 보며 비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눈빛에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이게 뭔데? 위임장이야. 집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 미영 씨는 자세히 읽어봤어요.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이혼서잖아. 그래. 순순히 사인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 남편이 눈을 부라렸어요. 네가 바람피운 증거 만들어서 유책으로 몰 수도 있어. 그러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내가 뭘 바람펴? 미쳤어? 증거야 만들면 되지. 내 회사 후배 중에 널 유혹할 놈 많아. 그럼 넌 끝이야. 미영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22해를 함께 산 사람이 맞나?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남편 말을 믿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렇게 떠돌다가 제 카페에 온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남편이 나쁜 거예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다들 제가 이상하대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편이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어요. 미영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남편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저는 역으로 털어버렸어요. 미영 씨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싸워야 해요.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 도움받고 제대로 싸워야 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미영 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영 씨에게 제가 썼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변호사가 미영 씨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케이스예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도 명백하고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유책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증거 조작한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남편의 불륜 증거, 재산 내역, 그리고 가스라이팅 증거까지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가스라이팅도 증거가 돼요? 네. 정신적 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녹음이나 문자가 있으면 좋아요. 미영 씨는 다행히 일부를 저장해 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들, 모욕적인 말들. 넌 아무것도 못해.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네 친구들도 다 날 편들어. 넌 혼자야. 정신병원 가봐. 네가 이상한 거야. 변호사가 문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신적 학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저도 거들었어요. 미영 씨, 남편 불륜 증거 더 모아야 해요. 저도 도와줄게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결의가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어요.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척이요. 당신, 나 돌아왔어.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갑자기 왜?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미영 씨는 연기했어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요. 남편은 의심했지만 곧 방심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혼서 사인하면 되는 거야. 응, 시간 좀 줘. 마음 정리하고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내 연녀와의 대화, 호텔 예약 내역, 송금 기록, 전부 캡처했습니다. 녹음기도 숨겨놨어요. 남편이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넌 쓸모없는 년이야. 내가 왜 너랑 살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100배 나아. 네 같은 건 버려야 해. 전부 녹음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미영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김 과장, 부탁한 대로 해. 우리 와이프한테 접근해서 꼬셔. 증거 사진 잡히면 100만 원 줄게. 네, 부장님. 이번 주 동창회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미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완벽해요.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영 씨, 저처럼 해요. 함정에 빠지는 척 하다가 역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동창의 날이 됐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갔어요. 남편이 보낸 김 과장이 접근해 왔습니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대학 때 같은 과였잖아요. 미영 씨는 웃었어요. 아, 네. 기억나요. 김 과장이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연락처 물어보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미영 씨는 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김 과장과 커피를 마셨어요. 김 과장이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미영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남편이랑 좀 안 좋아서요. 김 과장의 눈이 빛났어요. 작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힘들면 말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미영 씨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뭐든지요. 제 남편이 당신한테 돈 주고 시킨 거 알아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미영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과 김 과장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김 과장, 부탁한 대로 해. 우리 와이프한테 접근해서 꼬셔.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부장님이 100만 원 준다고 했죠? 근데 저한테 협조하면 1000만 원 줄게요. 김 과장이 당황했어요. 1000만 원이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부장님이랑 나눈 대화 전부 녹음해서 주세요. 카톡도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세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작전 성공이었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김 과장이 남편과 나눈 모든 대화를 넘겨줬어요. 남편의 함정 계획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불륜 증거도 완벽했어요. 내 연녀와의 사진, 호텔 예약 내역, 송금 기록, 카톡 대화, 가스라이팅 증거도 충분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미영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에게 소송장이 전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네가 소송을 걸어? 미영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연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응, 이혼 소송이야. 네가 감히 내가 널 유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미영 씨는 웃었습니다. 김 과장 말하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 과장이 다 말해줬어. 당신이 돈 주고 시킨 거. 미영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 과장, 부탁한 대로 해. 우리 와이프한테 접근해서 꼬셔. 증거 사진 잡히면 100만 원 줄게.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더 있어. 미영 씨가 다른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내 연녀와의 사진, 메시지, 송금 기록. 3년 넘게 바람 피웠지? 얼마나 보냈어? 5천만 원? 1억?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미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넌 쓸모없는 년이야. 내가 왜 너랑 살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100배 나아. 네 같은 건 버려야 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2해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당신 밥 해주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근데 쓸모없대? 버려야 한대?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버림받을 차례야. 법정에서 봐. 미영 씨는 미리 싸놓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미영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늦었어. 22해 전에 당신 손잡을 때 나는 진심이었어. 근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 싸움은 일방적이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미영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어요. 가스라이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학대는 원고의 피해망상일 가능성이. 미영 씨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거를 보시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넌 정신병원 가봐. 네가 이상한 거야. 네 친구들도 다 날 편들어. 넌 혼자야. 네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치매 아니야? 판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함정 수사 증거도 제출됐습니다. 김 과장이 직접 증언했어요. 피고 최동훈 부장님이 저에게 접근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 김미영 씨를 유혹해서 불륜 증거를 만들라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내연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와 3년 넘게 만났습니다.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종 판결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최동훈은 원고 김미영에게 재산의 70%를 분할하고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정신적 학대, 불륜, 함정 수사 시도는 모두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 미영 씨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쫓아왔어요. 미영아, 미영아. 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미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미영 씨. 미영 씨가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아니에요. 미영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받은 재산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새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카페 바로 옆이에요. 우리는 매일 서로 얼굴을 봅니다. 아침에 미영 씨가 커피를 사러 와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미영 씨. 미영 씨가 웃어요.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도 미영 씨 편이 됐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요. 엄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아빠한테 속았어. 큰아들이 울며 사과했어요. 미영 씨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남편이요? 완전히 망했어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불륜 스캔들의 함정 수사까지 알려지면서요. 내연녀는 남편이 돈 없어지자 바로 떠났습니다. 김 과장은 남편을 피해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지금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어제 저녁 미영 씨가 카페에 왔어요. 가게 정리하고 나서요. 사장님 감사해요. 갑자기 왜요? 그냥요. 그때 사장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저는 웃었어요. 미영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제 말을 믿어줬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사장님만 믿어줬어요. 저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해요.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섰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서로 돕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는 못 이겨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 계속 하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미영 씨가 웃었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미영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많이 힘드세요? 여자가 울었어요. 남편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가 옆에 앉았어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야기해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여기선 아무도 안 쫓아내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이,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습니다.